네, 그럼 이제 드디어 저희 학교의 자랑이신 정상열 부장 선생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큰 박수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장 정상열입니다. 학생들이 제 과거를 이야기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소외가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1년도 개교하기 전에 10월 달부터 겸임 발령을 근무해서 준비를 하고 개교를 하고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반대에 있는 옆학교에서 4년간 근무를 하고 올해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 다시 학교를 부임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특목고 교장으로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광과 함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주어진 수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입학설명회를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만나면 그 인사말을 이것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그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progress, 발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working together,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success,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의 얘기를 가지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멀리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어디 좀 다녀왔는데 아마 벌초 때문에 차량도 많이 막히고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바쁜 행사일 텐데 자신들을 위해서 멀리 이렇게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학생들도 이 학기에 입학을 하든 하지 않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기본 교육 방향과 철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투시력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의 본질은 인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는 알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비상하고 있는 새입니다. 화가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아니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의 잠재 능력,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학생이 변화하게 될 미래까지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림에 있는 저 새는 현실은 아닙니다. 알이 반드시 저렇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부화하고 어미의 보살핌을 잘 받아야 제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는 알의 가능성, 잠재 능력,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었던 현실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은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그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건대
본교에 지원하시고 합격하시면 아마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어떤 기본 교육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부가 인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먼저 학생들이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75.6%가 낮다, 아주 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학생들이 남과 어울려 살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둘째, 그럼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이 우리 학생들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도 역시 아니다 44.8%, 전혀 아니다 7.0%, 부정적인 생각이 한 6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측면을 강조해서 그것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학생의 89%, 학부모의 96%, 교사의 약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이 나갈 방향이 무언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바로 인성 및 기초교육이라는 토대 위에 그 위에 지식교육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국제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그 위에 기본교육, 지식교육을 쌓는 이유는 아마 작금의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의 모든 실태를 보면서 교실 붕괴, 학교 붕괴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저 기본교육이 무너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초 기본교육의 가장 기본으로 인사예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적응운전 기간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교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물론 수업을 마칠 때도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다른 학교처럼 교사가 들어와도 엎드려 사는 학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고 교사들도 그 인사를 받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50분간 수업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작가는 인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류가 끊어지면 깜깜한 채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과 소통하는 것, 남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의 시작으로 인사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고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인사를 잘합니다.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외부 사람들이든 학부모들, 학교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학생들이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언론에서 하는 청문회라든가 무슨 인사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과 함께 어울려 사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 첫 해부터 무감독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최초였고요. 그리고 제가 전임에 있었던 학교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경기도 내에서 무감독 시험을 하는 학교는 특목고 하나, 일반고 하나, 두 학교입니다. 저희들은
도덕적인, 정의롭지는 주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양심적인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남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사사람인 아이, 그리고 정직한 아이들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초, 기본교육 외에 지식교육과 국제화 교육 등은 실무 담당자들이 기회가 있으면 많은 프로그램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가 큰 조직에 속해 있건 작은 조직에 속해 있건 그 조직의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사들은 그 리더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길러야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흔히 재승덕, 덕승제라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재승덕, 재주가 덕을 능가한다. 덕승제, 덕이 재주를 능가한다는 얘기인데요. 전 유엔 대표 고광림,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 대표의 부인이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동양계 가족교육 대상을 받은 전혜성 부부의 그 자식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바마 시절에 차관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현 정부의 차관부들이 많고 무수히 많은데 그 집안의 가훈이 바로 이겁니다.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 저희들이 바로 기초 기본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그 교육은 바로 학력과 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교육입니다. 즉 경쟁을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교육, 공부와 함께 놀이, 즐거움이 있는 학교, 행복한 공간. 아이들이 행복하면 교사도 행복하고 교사, 학생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행복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작금의 특목고 존폐 논란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화성시에서 600억을 투자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화성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한번 길러보자 생각을 해서 화성시에서 전액 투자를 했는데, 하여간 교육에 관한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라 옆 학교랑 등록금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자사고처럼 6배나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도 어떤 계층의 신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훌륭한 리더로 기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학교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립 국제고 중에 우리 학교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초부터 모든 학생들이 1인 1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1학년 아이들 와서 1년간 태권도도 열심히 1시간 해서 모두 단증을 했답니다. 물론 1시간 태권도 한다고 하지만 40분, 50분은 스트레칭입니다. 와서 풀고 체조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주변의 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 우리 학교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에 관해서 모두가 전문가인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있겠지만 교육에 관해서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큰 목소리를 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정의를 앞세워서 과정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시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은 약간의 핑커링, 땜질을 하듯이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조금씩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만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부호에 의해서 변화를 주변에 변화도 모자라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변화, 체인지가 development,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들은 조금 늦지만 slow and steady, 천천히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화초가 꽃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흙도 돋궈줘야 되고 누군가는 거름도 줘야 되고 누군가는 잡풀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어른들과 우리 학교와 이제 그것을 해야 돼요. 너무 큰 앞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깨끗하게 시키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탄국제부는 국립특목고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와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교장 선생님의 연설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네요.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겨있는 학교겠죠? 이런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저 지금 정말 행복하답니다. 학생과 학교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현재 재학생들이 학교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발표자 친구들은 다름 아닌 교내 홍보 프레젠테이션 대회 우승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학교를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과 함께하는 동탄국제고 화이팅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국제고에서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8기 재학생 권효경,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를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저희 학교를 향해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 두 사람이 학교를 입학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시간도 그만큼 흘러 어느덧 10기 지원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동국고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동국고 라이프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틴 시즌2 어디서 찍었나요? 왜 이렇게 시설이 좋아요? 세트장이에요? 저도 그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 질문 정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학교인 만큼 학교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뭐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 좋은 건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복수가 돌아왔다 스카이캐슬, 에이틴 시즌2, 그리고 최근 방영하고 있는 미스터 기간제까지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셨던 그 학교가 바로 이곳 동탄국제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랑 예서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꿈 같지 않나요? 네, 동탄국제고등학교는 총 4개의 건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게 되는 지혜관, 급식실과 체육관이 있는 용기관, 그리고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인성관과 예의관까지. 자,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게 되는 지혜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혜관은 교과동 건물로 독특하게 티읕 모양으로 생긴 건물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혜관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사진으로 지혜관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 학교 도서관, 자습실, 동아리실, 그리고 시청각실인데요. 여러분, 저희 학교 정말 예쁘죠? 예쁘죠? 네, 저희 학교는 국제고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들 외에도 어학실, 국제회의실, 세미나실, 지리실까지 굉장히 다양한 특별실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1학년 때 어학실에서 스피킹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 용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용기관은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체육관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이 진행됩니다. 또한 입학식과 같이 큰 행사도 바로 이곳 용기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기숙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봉대 전에 누가 기숙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동국고의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 인성관 혹은 예의관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2명의 학생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숙사 방이 내 집과 같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룸메와의 특별한 추억, 그리고 기숙사 사감쌤들이 준비해 주시는 시험 전 이벤트까지 이러니 저희 학교에 정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본격적인 학교 생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대 전에 동아리 활동에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독특한데 맞는 동아리가 있을지 질문해 주신 친구가 있는데요.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으니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국고의 동아리들은 크게 메인 동아리, 비메인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는데요.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한 학교에 있는 동아리 수가 많나요? 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동국고에 실존하는 동아리들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하나의 카테고리당 단 하나의 동아리씩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니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동아리들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와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메인 동아리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메인 동아리는 주로 학술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로 언론, 법, 정치, 경제, 경영 등 다양한 진로 분야 중 딱 한 가지 동아리를 골라 매주 금요일 부원들과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동아리로 만약 메인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면 관련 비메인 다리에 지원해서 활동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아리는 넷볼, 플로어볼, 얼티미트, 축구, 농구, 배드민턴, 춤, 그리고 치어리딩까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한 가지 골라 정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인데요. 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스포츠 동아리들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강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 자신의 진로 분야에 맞는 심도 깊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힘든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짝선배, 짝후배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저와 효경씨가 작년에 실제로 짝선배님들께 받은 응원 편지와 선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의 선물과 편지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말고 예체능 활동도 하고 싶다는 학생의 질문인데요. 동탄국제고등학교에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현씨, 뭐가 있죠? 네, 바로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1인 1학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동국고 학생들은 모두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입학하게 되신다면 1학년으로서 태권도를 하게 되는데요. 200명이라는 인원이 이 체육관에 아침마다 모여서 폼새를 진행하는 진풍경 정말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기상송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일과 꾸준한 운동으로 길러지는 면역력과 체력, 그리고 성실하게 아침 운동에 참여한다면 1학년 생활의 끝을 단증이라는 값진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네, 아침 운동 말고도 1학년들이 정말 기대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1인 1학기인데요. 네,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8, 9교시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한 가지 골라 전공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가야금이나 해금과 같은 악기는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널리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보이시듯이 12월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 이런 기회 놓치실 수 없겠죠? 동국고에서 놓칠 수 없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이죠. 동탄국제고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체육대회는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대체 동탄국제고등학교 체육대회만의 차별점은 뭔가요? 아, 이거 정말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저희 학교 체육대회는 다른 학교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효경씨, 저희 학교 학생들은 보통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3주에서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 왜죠? 네, 바로 동탄국제고등학교만의 허슬과 가장행렬 때문입니다. 우선 허슬은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네, 허슬은 동탄국제고등학교 체육대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생이 똑같은 음악과 군무로 하나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행렬 같은 경우에는 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학년과 함께함으로써 창작 무대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허슬이나 가장행렬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그 과정에서 반 친구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선배들, 후배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실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놓칠 수 없는 행사, 체육대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동대전의 행사와 관련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으니 바로 음극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극풍은 음악과 그림이 있는 풍경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평소에 숨겨왔던 자신의 음악적, 미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저녁을 먹은 후 야외 무대에 모두가 둘러앉아서 친구들의 악기 연주나 노래 실력을 감상하고 여기 보이시듯이 지혜관 주변에 전시되어 있는 친구들의 직접 그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 감미로운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DGHS 페스티벌은 동국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유일무이한 학교 축제입니다. 베리타스가 꾸미는 방송제, 공연 동아리들의 특별 축하 공연, 그리고 16학급의 학급 체험 부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알찬 축제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전교생들이 이 체육관에 모여서 DJ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요.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위아래로 뛰노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광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DJ 공연을 관람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 동국고 라이프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쯤에서 발표를 마친다면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쳤다고 보긴 어렵겠죠? 네, 동탄국제고등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 생활 많이 힘든가요? 아유, 당연하죠. 내신 관리도 해야 되지, 수익평가 준비도 해야 되지,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지, 12시에는 기숙사에서 가차없이 소등도 해야 하지. 효경씨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우선 독서 수익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책들은 모두 저희가 독서 수익평가를 준비해오면서 읽어왔던 책들입니다. 도덕 철학의 기초, 슬픈 열대,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까지
동탄국제고등학교의 독서 수행평가들은 그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번 선정되는 책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독서평가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보고서와 에세이 쓰기, 조별 과제, 조별 발표, 개별 발표까지 이 엄청난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양의 수행을 동국인들은 매달, 아니 매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제 컴퓨터 파일을 찾아보면서 직접 세어봤는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발표한 발표 수행평가만 무려 17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시물들은 저희 반 반장이 매일 숙제와 과제를 정리해주면서 올려주는 공지사항인데요. 이렇게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수행평가와 숙제에 이제는 제발 수행 준비가 아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등급은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동국고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습니다. 중학생 때는 성적이 ABC 성취도 평가제로 나왔다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는 내신 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200명의 학생이 있으니 이 중에 1등급은 단 8명만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200명의 학생들 모두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선발된 학생들이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이 좋은 등급을 가져가니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힘든 학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와 다현 씨를 비롯한 동국인들이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 다현 씨 뭔지 아시죠? 당연하죠. 바로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학업적이지 않은 면에서도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는 다양한 분야의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물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저 자신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중학생 때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작은 발표를 하더라도 엄청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해외 학교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회를 맡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수행평가와 과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넓게 시사상식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스피킹이나 라이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실제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학해서 각종 PPT를 준비하여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템플릿도 고르고 폰트도 고르고 그다음에 배치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깔끔한 PPT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동탄국제고등학교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 저희의 발표를 듣고 동탄국제고등학교의 매력에 매료되신 여러분, 지인용의 덕을 갖추고 계신 여러분, 나아가 세상을 비출 준비가 되신 여러분 모두 동탄국제고등학교에 꼭 지원하셔서 2020년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직접 뵐 수 있길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탄국제고등학교 8기 재학생 김다연 권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프레젠테이션을 보니 우리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샘솟으며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드라마 촬영까지 하는 아름다운 이 학교, 바로 저희 학교입니다. 역시 저희 학교 자체가 아주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네, 우리 발표자 친구들 이렇게까지 잘할 줄 기대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잘해서 놀랐어요. 믿었으니 제가 배워야 할 판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기다렸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대입 안내입니다. 1학기 입학 설명회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하는 만큼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입 안내를 맡으신 선생님은 3학년 부장이신 최미정 선생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부장 최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대해 성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대입에 유리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서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불안을 그 실체를 알아야지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선 대입 개편 방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화면을 보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 구조 개편. 두 번째, 수능체제 개편. 세 번째,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 개선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과제 1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확대. 두 번째,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수능 평가 방법. 세 번째,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그 다음으로 지필고사 개선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 비율이 30% 이하의 대학은 30% 이상을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권고를 받은 대학은 일반대 198곳 중에 35곳입니다. 이 중에서 본교에서 많이 지원하는 상위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요. 이 표와 같이 권고를 받은 대학은 아래 8개의 대학입니다. 이 중에서 정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고려대로 16.5%이고요. 서울대는 20.4%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대학을 정시에서 늘려서 증가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한 88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 수시로 2월 돼서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그 절반 정도 되는 4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정시 비율이 27.6%라 내년에 증가되는 인원이 86명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미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그 인원의 3배를 넘는 267명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수시에서 30%를 꼭 뽑아라 라고 했던 그런 권고안이 굉장히 큰 수의 증가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형별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전국으로 본다면 교과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전형이 42.2%인데요. 종합전형이랑 수능전형은 조금 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수도권으로 본다면 또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교과전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2.3%고요. 종합전형은 31.7%, 정시전형은 26.9%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면 교과전형은 더 줄어서 13.3%밖에 되지 않고요. 정시전형은 이미 28.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로 증가해서 정시를 인원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평가 방법이 변했는데요. 수학이나 사회, 과학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행은 수학을 볼 때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을 보고 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수학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개편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역시 문이과의 구분 없이 전체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절대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영어와 한국사뿐인데 2022학년도부터는 한문과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로 개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한국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대학에서 이렇게 지정 과목을 정했습니다. 꼭 기하나 미적분 중에 택 2를 하도록 정했고요.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의 경우에도 사탐을 선택할 수 없고요. 자연계열을 선택할 때는 과탐 과목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문이과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편에 맞춰서 본교도 2020 신입생부터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개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과탐 과목에서도 화학이나 생명 과목 중에 택 2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본교에서 정시로 자연계열을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입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 유발 요소의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생부의 기재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입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 개가 기재될 수 있는데 자율동아리도 역시 학년당 1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재되고 있는 소논문이나 방과후 활동도 역시 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글자 수가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내용은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현행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들게 되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절반 줄은 500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재명만 변경될 뿐이고 현행 500자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500자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비교과 활동인 그런 활동들보다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에 더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다양한 수업 방법, 수업의 질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과 구술고사, 지필고사의 개선입니다. 대입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수시에서 적성고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단기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논술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33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논술 전형의 신입생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줄어든 인원수를 정시에서 뽑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화하는 대입 주도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동탄국제고의 대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합격자의 평균 비율을 보면요. 다음 표와 같습니다. 3개년 졸업자 수는 571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 3개 대학을 합격한 수시 합격자는 91명, 정시 합격자는 35명으로 3개년 합격자 평균 비율은 22%였습니다. 상위 6개 대학은 56%였고요. 상위 10개 대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79%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시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정시에 대한 동탄국제고의 역량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최저 내신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의 경우에는 내신 3등급 후반의 학생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내신 4등급 초반, 서강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등급 초반 학생들까지도 정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6등급 학생도 정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본교는 아시다시피 우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내신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도 내신 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내신의 불리함을 이렇게 정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정시를 준비하는 데 본교의 강점이라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동질 집단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전개해서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를 개설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문형 강좌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본교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대비가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본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준비하고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본교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교의 어떤 강점들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특목고가 전통적으로 수능 전형이 강세이 되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경영에 맞춰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하우도 갖췄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교육단체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수능 정시 비율이 현재와 같이 높지 않으면 그나마 특목고 대신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능 정시를 통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은데 정시가 확대되면 중학생들이 고교 내신 부담 때문에 특목고 진학을 꺼리는 경향이 줄어들어 그만큼 특목고나 자사고의 진학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시 30% 확대는 본교에는 불리하다기보다는 더 유리한 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시는 70%로 굉장히 큰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에 대해서 동탄국제고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편은 연도별 상위 3개 대학 수시 합격자의 내신 최저점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2기 때 학생들은 1.86인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5기 학생은 2.81인 학생도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 내신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기 때 학생들을 보면 3.97, 고려대는 4.55까지 합격자 내신이 낮춰졌습니다. 올해 수시 지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합격자 내신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3점대 후반까지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성균관대는 4점대 초반, 중앙대 같은 경우는 4점대 후반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는 특기자 전형을 포함해서 5점대 초반까지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듯 수시 준비에서 본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진 집단이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에 맞는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보는 바와 같이 수업과 그 다음에 기록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다양한 수업 및 활동을 실시해서 이런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 참여를 유도해서 그 참여한 내용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에 입학해서 수업에 충실히 삼아한 학생이라면 수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학 입시 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입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입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걸 다 학부모님들이 챙겨주시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맞춤형 입시 지도를 통해서 학생에 맞는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 동탄국제고를 진학해야 할지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전형에서 동탄국제고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편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전형 유형별 정원 비율을 보면 교과 전형은 1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은 한양대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양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내신이 보통 1.1에서 1.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전교 1, 2등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교에서는 내신 5등급의 학생들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한양대에 합격을 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교과 전형의 불리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동탄국제고등학교는 수시 정시가 모두 강한 학교,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도 끄떡없는 학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대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으니 마치 서울대가 눈앞에 보이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네요. 이제 곧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저희만큼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교를 직접 졸업하신 작년 학생회장이었던 6기 김준석 선배님의 설명해 주실 졸업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졸업생의 입장에서는 저희 학교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올해 2월에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다음 순서로 입학 안내를 진행해 주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인 임호원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입학 설명회에서 발표를 해줄 수 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여기서 발표하던 선배님들을 동경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뜻대로 넘어가지 않네요, 잘. 네. 왜냐면은 3년 동안 다니면서 느끼고 어떤 배운 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학교가 너무 좋았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던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작년 12월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2018년 12월 14일 저는 두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한 1, 2주 동안은 그냥 밥을 먹다가도 헤헤 하면서 그냥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나고 이제 합격의 기쁨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동탄국제고에 진학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집 근처 고등학교에 갔을 때 지금 있는 곳이 아닌 관악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고 말이에요. 저는 남양주시 진저읍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는 앞에 논밭이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 읍에 버거킹이 들어왔는데 국민들이 막 줄을 서서 먹고 그런 곳이라서 농어촌 전형 전형의 지원 기회 등인가 혹은 더 손쉽게 내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에 진학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몇 주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2, 3주? 네, 그 정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을 저는 어렵게 내렸는데요. 그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재학 중인 대학 그리고 동탄국제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좋은 학교가 왜 좋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좋은 학교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좋았는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전공 선택의 꿈을 키운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재학 중이고 고1 때부터 특이하게도 계속 철학과 진학을 꿈꿔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막 미체 이야기나 혹은 막 시사 이야기나 혹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사변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겨하는데 우리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만난 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은 다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즐겁게 들어주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반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전공에 대한 꿈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학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합 분위기 역시 훌륭하게 잡혀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으른 저조차도 모든 학생들이 자습실에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방에 들어와서 룸메이트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아주 훌륭한 연합 환경 덕분에 제 자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식구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봤는데
식구는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함께 끼니를 먹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딱 우리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대학에 가서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만난 인연을 계속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고, 저도 제일 의지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원 기숙사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에 비해 더욱더 끈끈함을 가져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와서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대학 내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전공을 약간 꿈을 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보여드렸어야 할 건데, 우리 학교에서 마음 맞는 선후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개최했던 포럼입니다. 저기 왼쪽에 잘은 안 보이지만 저는 니체의 위버맨시 실체적 개념인가 하나의 메타포인가를 발표했었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학교입니까? 그리고 옆에 철학 사회를 바라보다에서는 지난 겨울에 열렸던 포럼인데, 우리 동탄국제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국제고연합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판을 크게 키워서 아주 즐거운 철학적 담론을 나눌 수 있었던 포럼의 기회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왜 학종을 위주로 말씀드리냐? 아까 최정현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주요 대학들의 모집 정원을 보았을 때, 정시는 사실 명학 분위기만 잘 조성이 된다면 학생 역량에 기대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않습니다. 학교가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에서 학생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데 학교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수시로 활용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 성적이 내신이 3점대였고 등수로 했으면 30등 정도 됐습니다. 이게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30등을 하면 연세를 간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처럼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학종은 사실 성적수는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성적순으로 짜진 않죠. 그건 수능으로 모집하는 정시에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데 낮은 내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한다면은, 내신 있는 교내 활동을 통한 우수한 생기부와 자소서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취지가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훌륭히 이수한 학생의 모습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외 활동에 대한 서술,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 감점되거나 아마 크게는 더 큰 불이익이 있을 텐데,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학생이 아무리 역량이 훌륭해도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어떤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에서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조금 예시를 제가 들기 위해 제가 직접 연세대학교 4반 자기소개서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전부 읽어보실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위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두 번째 줄 오른쪽 인문고전 읽기 활동에서 피로사를 읽었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 부관심을 발표하는 활동, 이것이 제가 설사 개인적으로 진행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떤 입시에서의 평가 자료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예시를 가져오기 위해 제 자기소개서를 첨부했고요. 그리고 고전 시와 제작 활동, 그리고 또 한국사 시간에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전 논쟁 발표, 그리고 문학과 고전 시간에 토론왕, 그리고 비교 문화 시간에 어떤 인간 주체성 신의 조건 등을 한 발표, 이런 발표들이 다 물론 제가 이런 발표를 훌륭하게 한 것도
어떤 중요한 요소일 테지만 그 기회가 학교에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학종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여러분께 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탄국제고에 진학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선생님과 협의되지 않은 발언이긴 한데 사실 학교 다녔을 때 온전하게 막 기쁘게 학교에 온전히 만족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재학 중인 학교에 온전히 만족하며 다니는 학생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시를 마치고 입시에 매몰되었던 지난 나날들로부터 벗어나 차분히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아이디얼한 안을 갖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동탄국제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에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학년 전원이 의무적으로 인천 송도에서 의무 기숙사 입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여기서 너무 멀고 남양주시도 여기서 너무 멀어서 제가 오늘 사우나에서 자고 왔습니다. 동탄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에 무리가 없어서 승낙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우나에서 자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표하기 위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졸업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 이러한 일화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학교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 제 동생이 여기 입학 설명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지서봐 잠깐 일어나시겠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네,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제 동생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동국인이 되기를 기원하며 박수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선배님 정말 멋지네요. 저도 얼른 졸업하고 멋진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10기, 11기 그리고 또 그 다음 후배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도 미래 10기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얼른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모두 훌륭하게 제 후배가 아닌 모두 훌륭한 동탄국제고등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입학 안내 순서입니다. 저희 학교의 스타, 송중기, 박보검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바로 오늘 입학 안내를 담당하실 겁니다.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네, 그러면 언제나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우리 학교, 저희 학교의 얼굴, 이모환 선생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멋있게 안 되는가? 네, 잘하려고 했는데요. 네, 좀 멋있게 이걸 쓰라고 방송 많이 지시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방금 저기 발표한 김준석 학생은 제가 그 2학년 때 3학년 때 수업을 한 학생인데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교사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발표를 부탁했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0학년도 신입학 진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종교 예정 시간이 4시 5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미뤄져서 5시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방금 사회자가 제가 후광이 비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광이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학생들이 보고 자유의 예술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 어떤 관심과 조언 이런 게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신인 분 계신가요? 오늘 생신인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러면 가장 멀리서 오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네, 어디서 오셨나요? 까만 옷? 전라도 광주요? 네, 광주, 말씀 들었습니다. 창원이요? 창원이 더 멀죠? 네, 창원보다 더 멀리 오신 분? 창원, 네, 이 창원에서 오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댁에 가셔서, 네, 여러분. 아니, 내가 가장 어리다. 난 정말 관심이 없는데 왔다. 네, 학생 몇 살인가요? 12살. 12살보다 어린 학생? 어디 학생? 9살. 네. 또 몇 살인가요? 7살. 7살 어린이는 무대에 올라와 보세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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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에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왔습니다. 자기소개해볼까요? 전영원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여기 왔나요? 네, 오빠 때문에 큰 고생하고 있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관 선물 하나 챙겨주세요. 근데 그 선물이 이 학생에게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네,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빠 때문에 고생하는데 선물 하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다 드리고 싶지만 오늘 조그마한 기념품만 드렸는데요. 입학하시는 게 더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궁금하실까요?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그동안 1학기 때 13번 입학 설명회를 하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 질의응답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답글을 올리는데요. 현재 누적 질문 건수가 4,585건입니다. 그 많은 질문에 제가 답글을 달고 있는데 또 뭐가 궁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궁금함을 해결하고 저는 그 답글로부터 해방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서도 혹은 시골에 가서도 심하게 해외에 가서도 저는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올라왔던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 몇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국제고 떨어지면 우리 동네 고등학교 못 가요? 라는 질문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기 학교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게 됐는데요. 답은 조금 불편하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건 많이 말씀드렸지만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저희 학교를 지원할 때 저희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1지망부터 일반고를 적게 되지만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에 저희 학교를 적고 2지망부터 일반 학교를 적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별로 큰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1지망을 못 쓰는 건 우리 학교에 떨어지면 가장 가기 싫은 학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평준화 지역 학생들도 1지망을 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지역 학교에 보내주긴 하겠죠. 네. 비평준화 지역은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런 지역 학생들일 텐데요. 희망하는 한 개 학교를 선택합니다. 저희 학교든 옆에 반송고든 나루고든 아니면 세마고든 어느 학교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불합격하면 추가 모집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루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해서 우리 학교가 추가 모집하면 우리 학교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추가 모집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떨어지면 추가 모집하는 학교에 가셔야 합니다.
작년에 동탄 지역에는 추가 모집했던 학교가 딱 2학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교가 40명 정도 미달이었는데 그 학교의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 학교가 개교 1년 차에 명문고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 지원했을 때 국제고 썼다고 해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도 반드시 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학년 때 B가 있는데 1단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제 답변입니다. 모릅니다. 저분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입학 담당자가 책임있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년도의 결과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년도 저희 학교의 전형 결과입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깔끔하게 공개해놨는데요. 보시면 일반 전형과 지역국사 전형은 내신 합격선이 영어 내학기 모두 A를 맞아야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1순위부터 2, 3순위까지는 1단계 미달이었기 때문에 전원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신 합격선이 없었습니다. 특례는 A, A, B, 그러니까 네 학기 중에 영어 네 학기 중에 한 학기는 B가 있는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물론 좀 특이하죠. 이 특례 전형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들입니다. 영어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말은 잘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치는 그런 지필고사에 적응되지 않아서 오히려 특례 학생들이 영어 내신이 낮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내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단결석 1회만 있어도 불합격했습니다. 무단결석 1회는 0.1점인데요. 1단계 다 만점이기 때문에 0.1점이 치명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외국어나 국제고 자사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건 결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A 받은 학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동점자 처리 기준은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이런 식으로 한 학기씩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걸 비교해서 떨어뜨리고 또 그 다음 떨어뜨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경우에 여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일반 전형에 합격하려면 작년에는 이 위에 국어 사회가 모조리 A여야 됐던 거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사회가 A면 1단계 통과, B면 불합격이 된 거예요. 네. 지금 갑자기 슬퍼진 학생들이 있죠. 여기 왜 앉아있지?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지역국사 전형은 그래도 좀 나아서 이 아래쪽에는 B가 있어도 무관했고요. 3학년 2학기 국어사회가 A, 3학년 1학기 국어가 A인 학생까지 1단계를 통과했었습니다. 작년에 이랬다는 것일 뿐 올해 또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더 쉽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더 어렵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장담드리긴 어렵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저분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소서에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걱정되겠죠. 내가 이런 걸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될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요한 책자에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거기에 없는데 이거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감점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여기에 쓰인 거 이외에는 감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쓰인 거 이외에는 다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쓰인 건 이거죠. 토익, 토플, 탭스 이런 점수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교과목 점수나 성차 쓰지 말 것, 입상 실적 쓰지 말 것, 자신의 이름, 출신 학교 등 쓰지 말 것,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쓰지 말 것,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되게 모호하죠.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아빠 말을 타다가 아빠 말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의 말로 바꿔 탄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이 사람 정말 부자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할 만한 내용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땡땡 동아리가 아직 활동 중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이 나올, 시기적으로 나올 거.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이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찾아봅니다. 우리 학교 이 동아리가 지금도 있나? 동아리가 80개나 되고요. 매년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동아리의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소개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란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리듬, 유스타치아 이렇게 안 써도 되고,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먹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학교 동아리 이름을 찾아보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가 없으면 들어와서 만드시면 됩니다. 동아리 만드는 게 되게 쉽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 10명만 모으면 됩니다. 네. 영어로만 수업하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간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영어로만 수업하는 학교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어교사라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로 수업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영어로 수업을 하겠습니까? 다만 일반 학교보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어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고요. 수학, 과학, 사회 중에 일부 과목, 일부 시간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근데 수학을 우리말로 수업해도 모르는데 영어로 수업해서 수학을 얼마나 따라올까요? 영어로 하는 수학 수업은 정통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소재로 하는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1학년 1학기 때는 저런 수업 때 누가 자기 시킬까봐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요. 이 학습법명이 나쁘지 않은 학습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과 성향인데 동탄국제고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문과 성향인데 과학고 괜찮을까요? 되게 신기하죠? 과학고에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과학고에 전화해서 저 문과 성향인데 과학고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할 패기 있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국제고에는 그런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애가 딱 이과인데 국제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건 아마 이런 것 때문이겠죠.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고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 개선안도 문이과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국제고도 이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보시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과를 갈 수 있는 과목이죠.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화학과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물론 정시로는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없긴 하지만 이과 진학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이과 과목은 몇 과목 되지 않고요. 대부분 문과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과 계열보다는 문과 계열로 갑니다. 이과는 1년에 한 2-3명 갑니다. 물론 그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졸업생 중에 한의대를 간 학생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을 저희 학교가 뭘 잘 보살펴줘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이과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 아마 우리 학교 만약 딴 학교 갔으면 더 좋은 학교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교육 과정보다 이 학교가 시설이 좋아서 혹은 느낌이 좋아서일 텐데 문과 성향의 학생이 행복한 학교고요. 이과 성향이라면 자기가 이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데 왜 문과 학교인 동탄국제고에 와야 하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설득력 있게 밝히지 않으면 저희 그렇게 잘 뽑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너스 질문입니다.
동탄국제고도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학교인가요? 지금 올 3학년 2학기, 올해부터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등록금을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죠. 내년에는 2, 3학년, 내후년부터는 전체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기 앉은 학생들은 별로 무관심합니다. 아빠, 엄마는 좀 관심이 있는 중이죠. 네, 저희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입니다. 박수 치고 시작하시죠. 네. 저희 라이벌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용인에 하나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 그 시골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라이벌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 사립특목고도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 저희 라이벌 학교에 가는 것보다 우리 학교에 오면 자기 아빠 엄마에게 1년간 약 1,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 저희도 기숙사비 20만 원과 식비 1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는 월 3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교통비가 빠집니다.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학원비가 빠집니다.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말에만 나가기 때문에 학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안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요. 이미 35만 원 세이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빼드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오늘 아침 생각해보세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어젯밤에 게임 좀 그만해라. 호텔 갤루나 마지막 편인데요.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일어나라. 밥 먹어라. 운동해라. 전화기 쓰지 마라. 압수. 컴퓨터는 월 몇 기가죠? 100기가? 15기가. 월 학생에게 1인당 15기가만 제공합니다. 그 이상 쓰려면 저 뒤에 앉아계신 저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드리는 것이 월 1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득이 많은 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격주로 귀가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저희가 개교 이래 8년간, 7년간 격주로 귀가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올 신입생부터 매주 의무귀가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죠. 저희는 원래 주말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실시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주말에 기숙사를 관리하기 어려워져서 매주 귀가합니다. 금요일날 집에 가서 일요일날 저녁 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호텔 베두나 같은 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외국과 국적으로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제 아내도 외국이랑 국적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제고에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다른 학교입니다. 정확히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과목별 리스트 아니고요. 인근 외고들의 과목별 평균 리스트 아닙니다. 저희는 국어, 수학을 일반고 수준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외국어와 사회를 무지 많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외고는 국어나 수학은 저희보다 좀 적게 배우고요. 외국어를 무지 많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외고에 가시면 하루 시간표 7시간 중에 3시간 정도가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국어도 외고 수준으로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사회 과목이 정말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외고를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인문계통에 특목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국제고가 딱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사고에 가면 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 내신을 치이게 됩니다.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그 시골 학교에 가시면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가면 이과의 갈래와 문과의 갈래가 같은 수학을 배운다는 거죠. 1학년 때는. 그러면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게 되겠죠. 그럴 바엔 저희가 낫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멋있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영어는 영미문학이 사회가 멋있습니다. 미시경제학, 국제경제, 비교문화,
국제정치, 국제법 뭐 이런 과목들이죠. 집에 책을 들고 갔는데 미시경제학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 그냥 일반 사회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목, 이 페이지에 보여지는 과목들이 저희가 국제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우리 학교에 멋있는 과목들은 사회 과목.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설정에서 뭐 경영이든 경제든 정치 외교든 어딜 가더라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학교에서 부족한 과목들을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개설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학교를 개설해주는 건데요. 물론 학생이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개설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지만 현대 정치 철학에 의해 이런 멋있는 과목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과목들은 인근에 있는 나루고와 반성고와 함께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루고에 가서 혹은 반성고에 가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은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가진 교육과정의 단점을 이런 걸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공학 일반, 프로그래밍,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제가 가르치는 국어 과목들은 아주 평범합니다. 이런 과목들은 저희도 그냥 일반고처럼 똑같이 가르칩니다. 물론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으니까 좀 더 수준 높게 그렇게 수업하는 건 장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는 몸풀이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 신입학 전형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전형 결과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올해 전형 안내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전형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이 제일 높았고요. 특례는 조금 낮았고 사회통합 전형은 1단계 미달이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경쟁률은 2015학년에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좀 높았는데 작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낮아지는 추세가 유지될지 다시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낮아져야 될 테고 저를 위해서라면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낮아졌으면 좋겠죠. 네, 그럼 입학설명회를 더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소문 내시면 되죠. 동탄국적 별로던데 뭐 이렇게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특례는 굉장히 그 변화폭이 커서요. 경쟁률을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경기도의 국제고, 외고, 자사고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학교 유형은 자사고입니다. 제가 그 학교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 국제고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게 국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 비율입니다. 네. 남학생은 약 30% 이하가 있고요. 여학생은 70% 이상이 지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많잖아요. 남학생 손 들어볼까요? 이렇지 않아요. 네. 이미 관심도 적습니다. 네. 합격자는 남학생이 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남학생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 혹은 내신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계속 밀려서 1단계 통과하면 좀 더 줄어듭니다. 2단계 통과하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면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끝까지 대답을 하고, 네, 평소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학 시간에는 이런 일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학생들이 합격하면 존재감은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 여학생이 많은 곳에 가서 치여서 기도 못 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약간만 생기면 인기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을 보면 거의 저희 전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지원할 수 없는 지역, 서울, 인천, 부산, 세종에서 지원할 수 없지만 제주도까지 지원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도가 약한데요. 화성, 오산, 수원, 성남, 용인, 평택, 안산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요. 그 외 지역도 이렇게 많이 다 지원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온 지역은 연천입니다. 연천에 오신 분 계신가요? 연천? 네, 원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연천 사람들이 오시면 무조건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아까 보여드렸죠? 내신 합격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화가 옵니다. 다른 일반고처럼 떨어질 것 같으면 원서를 돌려주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저희 원서 돌려드릴 전형이 아닙니다.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데 빼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원서를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전형별로 좀 다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국사 전형은 1단계 통과자 전원이 내신 만점이었기 때문에 면접만으로 합분이 결정됩니다. 2단계에서는. 그래서 면접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약 15점 정도 됩니다. 특례는 1단계 통과자들이 내신 만점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국어교사라 156점입니다. 네, 156점이기 때문에 4점 차이가 납니다. 1단계 통과자들은. 그래서 면접이 8.4점이기 때문에 1단계보다 2단계가 좀 더 비중이 높고요. 사회통합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1단계의 이 점수 편차가 컸었습니다. 네, 이것도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24점 정도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 1순위 학생들은 내신이 너무 낮으면 면접에서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통 2, 3순위는 특례하고 비슷한 수준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으면 면접에서 다 1단계만 통과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전형 결과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00명 뽑고요. 지역학생 40명, 사회통합전형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원외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일정은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단계 원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일반고하고 동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이 고등학교 지원이 나라에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간혹 안 걸러지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특목고의 지원,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한 명단은 교육부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전주 상산고에 지원한 학생이 경기도의 어떤 일반고에 지원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통나면 두 군데 다 불합격하기 때문에 절대 이중 지원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7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2단계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2단계에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2단계에서 다시 생활교육부를 냈어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2단계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1단계 서류를 저희가 복사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운영하기 때문에 2단계는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해드릴 학교죠. 악수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30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1월 3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면 연말연시를 긴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 학교만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하면 이런 불행한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면접관들도 크리스마스 때부터 면접 전날까지 합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면접을 준비합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격이 될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 지원 자격에 관해서 의문스러우면 항상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유명한 유리한 전형인데 1순위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2, 3순위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렵지 않지만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에서 3개월 이수 중인 졸업 예정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이런 것처럼 숨어있는 나에게 맞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8분 이하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너무 부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준 액수는 요강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래도 적용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거나 질문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국사 전형은 화성시 관내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이후로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1년은 화성시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고요. 지원자 공정의 의상은 아까 말씀드린 게 대부분인데요. 교육청의 이중 지원 금지 안 하셔야 되고요. 남녀 비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 서류를 써서 서류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서 그 출력물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최근 3년간 전국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다 대조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대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표절 검색 시스템에 걸리면 뜻하지 않게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남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남들이 자기 걸 보고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전형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이 작년하고 달라지지 않아서 크게 바꿔 설명할 게 없는데요.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3학년 영어 내신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출결로 반영하고요. 이게 동점일 경우에 2, 3학년 국어사회를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2배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 경기도 특목고 자사고들이 1.5배수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를 줄여서 면접을 좀 알차게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저희는 고민을 했었는데 1단계에 불합격해도 일반고 할 때 불이익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원한 학생이 면접까지는 충분히 보고 자기 기량을 발휘한 다음에 떨어지면 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해서라도 2배수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배수를 뽑는 것이 무슨 따라할 것처럼 동통적 욕심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신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만 반영을 하고요. 성취도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40점씩 모아서 120점이 됩니다. 1단계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학기 성적을 모아서 160점 만점이 되고요. 출결 감점에서 동점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결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국어 사회까지 출결해서 1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채우는 방식이고요. 작년까지 2배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전원 1단계를 통과해서 저 전형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1순위에서 60%를 우선 선발한 후에 1순위 불합격자하고 2, 3순위 합해서 40%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1순위가 아무래도 제일 유리할 테고요. 2, 3순위는 1순위보다는 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형이나 지역국사 전형, 특례, 그 어떤 전형보다도 유리한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보통 전체 6과목에서 3문제 틀릴 때까지 만점인 정도입니다. 해당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중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텐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재금지사항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학교, 이름, 부모님의 높은 지위 이런 거 안 되고요. 온라인 입력으로 마감합니다. 손으로 써서 내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 입력하고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입니다. 입력하다 보면 아무리 입력해도 안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지권입니다. 그 글씨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이런 말들은 자기가 아무리 쳐도 자동으로 안 들어갑니다. 네. 자기를 자기가 소개해야 됩니다.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하면 면접 준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재금지사항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중학교를 밝히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 감점입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건 교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에 걸릴까요?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데 이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면접관끼리 우리의 지위가 높은가?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지 않은데 얘가 굳이 아빠가 교사라고 이게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사라고 저런 건데 뭐 이런 있었지만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과시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겨서 아빠의 직업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해외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아빠가 해외 노동자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고 마지막 한 학기만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학교 자기소개서 지시문은 요강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떻게 공부해왔는가를 가장 자세히 써줄 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경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은 간략하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를 보는 기본 마음가짐인데요. 글, 사람, 뭘까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써왔던 이제까지의 글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글은 글 자체가 평가 대상이죠. 글을 잘 써서 상을 받기도 하고 글이 점수를 부여받기도 하죠. 자기소개서는 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그 문장이 얼마나 잘 완성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 쓴 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잘 담은 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색하다, 맞춤법이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나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뭘 하면서 나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주목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리더십이 있어서 늘 동아리나 학교 친구들을 단합하여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이 왜 필요한지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좋죠? 아닌가요? 별로 좋지 않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냥 반장을 했다는 것밖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청소 담당부를 결정할 때 추첨을 하거나 담임선생님께서 짜주시는 방법은 항상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구역별로 실현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거 실제 자기소개서인데요. 반장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은 청소 구역은 왜 늘 불만일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쩌면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학생일 수 있겠죠. 반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유명한 자기소개서인데요. CNN 뉴스를 보면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마다 CNN 뉴스를 다운받고 5번씩 반복해서 들었다. 처음에 3년씩부터 속도를 써서 재생하고 대본과 비교 확인했다. 전문적인 단어 암기하고 심지어는 국제정세나 세계문화의 흐름을 익힌 중3 학생입니다. 실제 학습 과정인데 어마어마한 학생이죠. 어지간히 영어를 잘하는 분도 국제정세나 세계문화의 흐름을 CNN을 보면서 알진 않습니다. 중3 학생이 CNN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뜯어봅니다. 3배속부터 점차 속도를 늦춰서 재생했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셨죠? 인터넷 강의 최대 배속은 2배속입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정석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몽원입니다. 1.5배속.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2배속.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2배속 이상은 인터넷 강의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도 2배속 이상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영어를 3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뭘 한 학생일까요? 그 다음 대본과 비교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 대본은 누가 줄까요? CNN 뉴스는 대본을 주지 않는데 저 대본은 누가 주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게 시킨 걸 자기가 한 것처럼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는 보는 순간 이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누군가가 꾸며준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다니기, 외발로 다니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참 힘들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가구나,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학생이죠. 자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 자기소개서를 보면 저희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봅니다. 1학년 때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을 3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학생의 자기소개로 돌아가면 나중에 가끔이라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전 나중은 언제일까요? 저 나중은 언제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은 봉사의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접 문항을 묻습니다. 1학년 때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질문이 따뜻하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넌 자기소개서가 거짓말이던데? 라는 거지만 그렇게 물으면 우리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학생은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불합격한 학생의 서류를 공개하는 건 범죄입니다. 합격한 학생에게 동의를 받아서 공개합니다. 이 학생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면접관들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제가 1학년 때 단체 봉사활동으로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를 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커서 우리 동네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갔는데 중학생은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장애인 관련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바빠지겠죠. 학교생활 교육을 맡으십니다. 실제로 1학년 2학기부터 이 학생은 꾸준히 장애인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정말 준비력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의 이 엄청난 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극복한 사례인데요. 다만 이 학생은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셈입니다. 면접관이 이걸 물어주지 않았다면, 물어주지 않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미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학생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다면 좋았을 겁니다. 중학생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잘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장애인 관련 책이나 기사를 보면서 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그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은 정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자기소개서를 보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탄국제고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너무 길어서 못 보실 텐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동탄국제고인이 된다면 독서, 토론, 논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고 저희 이거 강제로 하게 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외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외교 흐름을 익히고 또 졸업한 이후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외교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인데요. 이렇게 동탄국제고에 와서 뭘 하겠다고 쓰는 건 사실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국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동아리가 있네, 이런 활동을 한 애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건 마음에 품으시고 학교 선택이 끝났으면 중학교 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쓰고 이런 건 정말 간단하게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글자 수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학생이 지원했는지,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면접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외교관에게는 자국을 홍보한 일 외에 다른 일도 있는데 자신의 장점은 뭔가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학생의 장점과 중학교 과정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충실히 밝혀주면 좋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면접 전 대기실에 있으면 면접실로 오세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면접 준비실에 가서 공통문항을 약 5분간 뚫어지게 쳐다보며 생각을 합니다. 공통문항은 생각할 시간은 5분 줍니다. 그리고 개별 문항은 즉답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나면 면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관들이 째려보는 가운데 약 5분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후 대기실로 가면 면접이 끝납니다. 실제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약 10분 남짓이고 그 외에 많은 시간 대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어떻게 5분으로 판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보고자 하지만 5분 동안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5분 동안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 사람을 보는 느낌 이런 것까지 중요해지겠죠. 물론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실에는 면접관들이 주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면접관이 대부분인데 한두 명 정도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쫄겠죠. 근데 옆에 벽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칙칙칙 흘러가는 시간. 자기가 시간을 통제해서 막 답변을 하다 보면 점점 나쁜 얼굴들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쫄지 말고 잘 대답하면 됩니다. 면접 문항은 공통 문항 한 문제와 개별 문항 두 문제인데요. 개별 문항은 이렇게 출제되거나 이렇게 출제되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영역, 아까 제가 간략하게 쓰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별도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인성 영역과 묶어서 출제하거나 자기도 학습 영역과 묶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위주로 써주시면 면접 준비가 저절로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약 5분간 면접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숨김없이 보여드리는데요. 재작년 공통문항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계속 확장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도 점차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앞으로도 인간의 삶은 행복해질까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독서 경험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세요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렵게 느껴지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아니면 생각나는 멋있는 책이 없으면 중학교 때 읽은 책을 이야기하면 되죠. 제가 소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소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작년 공통문항입니다. 30년 내에 인류가 살아갈 세상에서 지구가 가장 크게 변하게 될 모습을 과학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 나눠서 말하고 이에 맞춰서 자신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정말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중학교 사회 교과서, 도덕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과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는 내용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제발. 이걸 A를 물었는데 준비해온 답변을 얘기합니다. 훈련받은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면접 문항을 보고 웃습니다. 아, 준비된 거네. 근데 면접 문항은 초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게 좋고요.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면접실에 특별하게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오면서 랩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요, 이렇게 들어온 학생도 있는 거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인사하고 면접하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남학생들. 네,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더 하세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중학생은 면접실이 엄청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큰 교실에 책상을 다 뺍니다. 그리고 책상 3개 놓여있고 자기 책상 놓여있습니다. 소리가 막 울립니다. 자기 목소리가. 그러면 자기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리겠죠. 그럼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울면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생이 어른 3명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내가 긴장할 거라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더 떨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3학년들은 혹은 1, 2학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자리에 초등학생까지 동탄국제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것 딱 하나 공통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관 컴퓨터 볼륨 좀 높여주세요. 아이고.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영상을 틀어주세요.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내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삼책은? 혹시 삼책은 아닌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재밌게 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국제고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희 그런 어마어마한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학생을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얼굴을 보지 않고. 그런 학생들은 면접을 잘 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질 겁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인성이 좋아질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어마어마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져 나오는 사람. 실제로 면접실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인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가 친구 데려오면 현관문 열고 아이 방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제가 좀 노는구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향기와 그 사람의 인품은 몸에 배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 온 많은 학생들이 평범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평범하지만 강한 학생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과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호원쌤, 1학기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셨네요. 심지어 저도 몰랐던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 2년째 재학 중인 저에게도 몹시 재밌고 새로웠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준혁씨. 제가 아까 주는 거 다 봤어요. 아, 대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살짝 졸았네요. 이제 아쉽게도 오늘 입학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오늘 듣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기 우측의 부스에서 부스가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입학 홍보 게시판에 질의응답이 가능하오니 거기에다가 궁금하신 점들을 올려주시면 임원 선생님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거 열심히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0년은 동탄국제고등학교의 개교 10주년입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해에 저희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많이 서툴렀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미래 식기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도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교복을 입고 교정에서 인사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사회를 맡은 이승은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